프리미어에서 애니메이션을 주로 만들 때는 보통 이제 비디오 트랙을 좀 이용해서 자유롭게 좀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배경, 백그라운드죠. 이거는 오브젝트. 하나의 트랙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 현재는 이제 공입니다.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현재 해당된 비디오 클립을 선택해 주면은 해당된 비디오에 대한 모션 이런 속성들이 보이는데 요걸 보통 눌러 놓고 사물을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죠. 요거는 앵커 포인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현재 이 사물을 그냥 두면 좋은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움직임이 없는 대상을 움직이게 해주는 것을 모션 그래픽이라고 하죠. 사물 자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자 현재 대상을 선택해 놓고 이 앞에 보시면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앞에 있는 토글 애니메이션 스톱워치처럼 보이는 이 친구가 바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시작점이 되죠. 보통 시작 부분에 보통 이렇게 만들어주고 대상을 선택한 다음에 보면은 여기와 인디케이터와 이쪽 인디케이터 3개가 일체화가 됩니다. 하나인 것처럼 움직이죠. 자, 초반 부분은 좀 남겨놓게 보겠고요. 아직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 짧은 애니메이션을 여기서부터 줘보겠습니다. 자, 크기의 변화, 포지션, 스케일 일단 두 가지를 키프레임으로 첫 번째 키프레임을 생성해 봤고요. 자,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저는 이 오브젝트, 이 대상을 저 정도까지 날려버릴까 합니다. 2D에서는 크기를 줄여준다거나 하면은 애니메이션으로 인식을 하는데, 자, 현재 시작된 이 지점 이후에 내가 원했던 지점으로 이동하고, 가장 편하게는 모션,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서 대상을 이렇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동하게 되면은 이러한 선이 좀 보이는데, 이게 바로 경로입니다. 패스. 자, 지금은 이동하고 난 다음에 손을 떼보겠습니다. 포지션에 관련된 두 번째 키프레임이 생성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니메이션이 구현이 돼요. 자, 일단은 움직이시면 안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스케일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싶다면 이 부분을 이렇게, 그리고 비율로 조절하고 싶다면 스케일에서 직접 입력을 해주는 것도 좋아요. 자, 물리적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는 애니메이션이 구현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이에 보면은 이러한 중간에 스톱워치를 이용해서 제일 처음에 키프레임을 만들었다면 여기 보이는 애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어떤 키프레임을 인위적으로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는 형태의 중간 키프레임, 여기다 이제 변화된 값을 주지 않으면 이건 큰 의미는 없는데 눌러주시면 꺼지겠고요. 자, 이건 go to previous frame, 그 다음에 이거는 go to next keyframe. 그래서 이렇게 이동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 시점에서 어떤 변화를 줘야 되는데 어중간한 시점에다 놓고 변화를 주게 되면 키프레임들이 생성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분명한 키프레임의 위치를 이동한 다음에 쉽게 변화를 주고 싶으면 모션, 좀 이쪽에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크기까지, 스케일까지 변화를 주고 싶다면 직접 여러분들이 편집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도 이동하고 싶다면 이걸 눌러서 이동한 다음에 이런 경우는 너무 작기 때문에 피트 온 스크린으로 되어 있는 화면을 100% 맞춰주시고 주시게 되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스크롤바를 통해서 위치를 좀 잡아줄 수가 있어요. 물론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면 비율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지기 때문에 창들을 좀 다르게 조절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쭉 가는 장면이 좀 나왔는데 이 중간 부분 시점에다가 제가 어떤 변화를 줘보겠습니다. 프리미어에서는 현재 중간 시점에 이런 변화를 이렇게 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곡선 처리가 돼요. 이렇게. 지금 현재는 포지션의 변화가 나왔기 때문에 중간에 키프레임이 생성이 됐고요. 이렇게 크기를 줄이게 되면 여기 관련된 키프레임도 자동으로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 곡선이 됩니다. 물론 정확한 위치를 키프레임에 배치해보고 대상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로도 다시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베지어 커브라는 게 좀 보여지기도 하는데 이건 인위적으로 일러스트레이터의 펜 툴처럼 이렇게 베지어 커브를 조금 조절할 수 있는데 이건 좀 복잡합니다. 그냥 물체를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원래 시작 위치로 돌아가고 싶다면 돌아가서 이 위치가 아닌가 보다. 여기서 공을 뻥 차는 것처럼. 이게 밖으로 나가고 난 다음에는 이게 안 잡힙니다. 이런 경우는 이 화면을 조금 작은 비율로 맞춰주고 대상을 다르게 위치를 선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시 나오고 싶다면 이동해서 이런 경우도 이렇게 프리비어스 키프레임으로 이동한 다음에 다시 얼마든지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화면 밖에서 등장하는 극적인 장면을 위해서 준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의 간격들은 떨어져 있으면 천천히 동시에 드래그해서 붙어 있으면 아주 빠르게 다른 느낌을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어떠한 변화를 주고 싶다면 같은 방법으로 여기 나와 있는 찍어 보시거나 이렇게, 그리고 사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지점에 위치를 가고 싶다면 이 버튼을 눌러서 더 상세한 위치, 비율을 150% 정도, 스크롤바, 원래 크기대로 복원하기, 이런 식으로요. 자동으로. 이 화면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 이 자리를 물결 더 크게 보실 수가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근데 회전이 없습니다. 회전이 없으면 자연스럽지 못하죠. 자, 물결 회전 표현을 주기 위해서 다시 해당된 클립을 찍고 현재 시작하는 위치 보통 이렇게 주시면 더 편합니다. 여기에 로테이션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느 시점, 비슷한 시점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해주시면 같은 시점에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로테이션은 디그리인데요. 보통은 여기다가 직접 어떤 각도를 여기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이 값이 360도가 되면 자동으로 회전 값이 들어갑니다. 365도면
예, 여기 1 by 5 degree 써 있는데 한 바퀴 돌아서 5도 약간 삐딱 회전한 포즈를 좀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예를 혹시 값을 수정하고 싶다면은 두 바퀴를 회전하면서 가는 것 같은 장면을 이 사이에 연출할 수가 있어요. 자, 구간을 보겠습니다. 회전하면서 가고 있죠. 이 뒤는 다른 변화를 줘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키프레임들의 위치를 참고해서 이 부분에는 다른 값의 변화를 줘보겠습니다.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진행하는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돌고 이 부분 이후부터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듯한 장면도 연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브젝트의 가장 일반적인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방식입니다. 다음은 제가 준비한 푸티지는 4K에 가까운 비디오 파일입니다. 현재 보이는 비디오 파일에 홈, 키보드의 홈을 눌러서 초반부를 보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연못을 찍은 것 같습니다. 홈, 자, 물결 키보드, 현재 보이는 푸티지를 현재 타임라인의 뒤에 엔드, 현재 소스 모니터 패널에서 보고 있는데 여기 인서트 쉼표 삽입을 해봤습니다. 자, 타임라인에서 크기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자, 시작. 현재 이 위치에 이 해당된 비디오 클립의 앞부분을 이동하기 위해서 Shift Home. 자, 현재 보이는 장면에서 이미지가 혹은 비디오가 맞지 않을 때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Scale to Frame Size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율이 맞죠? 전과 후 이렇게 다른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보이는 건 이제 배경을 제가 움직일까 합니다. 오디오 파일과 비디오 파일이 같이 붙어 있을 때는 Unlink, Ctrl L, 다른 부분을 누른 다음에 이 부분을 지워보겠습니다. 자, 현재 보이고 있는 비디오 파일은 아주 단순한 비디오 파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것처럼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배경에다가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비디오 클립을 선택한 다음에 이펙트 컨트롤스 이 자리에 가서 어느 시점에 보여야 될지 일반적으로 보이게 하다가 스페이스바 정지. 이 시점부터는 제가 스케일을 변화를 줄까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포지션도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현재 모션을 눌러주면 현재 앵커 포인트가 있는데 이 앵커 포인트를 포커스를 맞추거나 하는 지점에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렇게 어느 부분에 따라 좀 틀릴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튜토리얼에서 줌인, 줌아웃 하는 장면으로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에 있다면 이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지점입니다. 보통 이 스케일의 변화를 주게 되면 이 기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간단한 변화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토글 애니메이션 스톱워치를 눌러서 첫 번째 키프레임을 만들어 봤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방향키 오른쪽으로 이게 너무 늦은 경우는 임의로 이렇게 인디케이터를 움직여서 위치를 정해 놓고요. 여기 값의 변화를 줘보겠습니다. 스케일을 우측으로 클릭 앤 드래그 이렇게 해서 쭉 밀어보겠습니다. 이 기준으로 확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 확대가 되어 있다면은 비율을 직접 입력해도 되고 보시면서 클릭 앤 드래그 쭉 이 정도까지 맞춰보겠습니다. 자, 단순한 영상이 줌인 된 것처럼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의 간격에 급격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키프레임을 역시 이렇게 당겨 주시고요.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됩니다. 자, 잠시 정지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운데 있는 Add Keyframe, Remove Keyframe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이걸 누르면 현재 여기에 변화 100%였다가 제가 늘렸던 거, 그 뒤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 친구가 복제 개념입니다. 이 친구를 누르면 Add, Remove Keyframe 한번 누르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요거는 처음으로 게시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이걸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경고 문구가 뜨게 됩니다.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키프레임들을 지울 수가 있다. 그래도 계속 하겠냐? NO 해야 됩니다. OK를 누르면 지워질 수가 있어요. 초기화가 됩니다. Undo, Ctrl G. 자, 현재 들어가 있는 장면에서 이렇게 좀 벌려줘야 됩니다. 이 들어가게 되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이 장면까지는 메시지가 보이게 하고 이걸 누르거나 아니면 원래대로의 복원을 위해서 리프레시, 리셋 파라미터 이 버튼을 누르면 초기화가 될 수가 있어요.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역시 애니메이션으로 표현됩니다.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어떤 타이포그래피가 보여지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지금과 같은 방법을 좀 더 쉽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지워주고 기존에 있는 두 개의 키프레임을 드래그해서 카피, 인디케이터 위치에서 카피 앤 페이스트죠. 붙이고 값은 그대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키보드의 물결 좀 더 크게 보이고요. 여기 보이는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동일한 방법입니다. 천천히 슬로우, 여기는 빠르게. 키보드의 물결 이 구간을 보겠습니다. 네, 타이포그래피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자, 적절한 시점에 이 화면을 당겨서 단순해 보이는 영상을 더 다이나믹하게 아니면 특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제가 준비해 봤는데 이 마침 멈춰진 시점에다가 여기 있는 타입 툴을 이용해서 여기다 글씨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타입 툴에서 클릭을 하고 글씨를 붙여 보겠습니다. 이센셜 그래픽의 에디트에 해당된 서체를 제가 변화를 줘 보겠습니다. 두께를 올려서 서체도 바꿔보고요. 컬러는 아이드로퍼를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컬러를 좀 뽑아 보겠습니다. 컬러 피커에서 색상의 변화를 줘 보겠고요. 적당한 비율로 맞춰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텍스트가 있는데 센터 얼라인 텍스트. 자, 지금 보이는 대상을 하나의 어떤
이거는 이제 타입 툴로 이용하는 경우는 요 화면이 좀 더 복잡해집니다. 하나로 봤을 때는 글씨마다 여기 모션 그래픽으로 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전체 이미지 틀에 대한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전체 틀에 대한 변화요. 저는 전체 틀에 대한 변화로 일단 우선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모션 그래픽 템플릿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한번 잡아봤고요. 이건 물체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이거 역시 애니메이션을 비디오에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무렵에 글씨가 현재 보이는 시점에 맞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맞고요. 그 다음에는 이 시점까지를 제가 끌어보겠습니다. 보이는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해봤습니다. 그냥 보여지고 있죠. 자, 현재 비디오 클립 이 상태에서, 자, 전으로 가서 여기 있는 동일한 겁니다. 스케일. 네, 이번에는 좀 멀리서 작았다가 보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10% 정도를 입력해주면 이렇게 보이겠지만, 제로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것처럼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그 길이만큼을 카피, 페이스트, 순서 바꾸기, 천천히, 슬로우, 패스트, 빠르게, 키보드 물결. 자, 이 구간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던 부분이 오브젝트와 백그라운드, 이렇게 어떤 변화들을 하나씩 주는 장면에서 똑같은 영상이라도 자연스럽게, 그냥 글씨가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는 배경까지, 백그라운드까지 자연스럽게 보여준다면 훨씬 더 멋진 영상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소개해 드려 봤고요. 다음 시리즈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